댓글들을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학자금 대출 말고 청년들이 빚을 진 이유가 뭘까? 죄다 코인질에 주식질에 영끌 비투 아니겠냐? 이거를 왜 투기 빚을 왜 가련하게 여겨야 하냐? 빚진 청년들이 불쌍한 피해자냐? 점점 지금 사람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아침 한겨레가 다룬 저당 잡힌 미래, 청년의 빚이라는 특집 연재 기사를 제가 봤어요. 청년들이 빚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이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심층 취재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은행원 시절의 기억도 너무너무 많이 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빚의 굴레에 빠져있는 청년들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해야 이 빚의 굴레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코로나 때 많이 돈을 풀었고 또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금리를 또 올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지만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아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는 일이다. 네, 이런 정의를 보았거든요. 아주 공감이 갔었는데요. 뭐 어찌됐건 힘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빚에 집중을 한 기사였는데 청년들은 특히나 젊기 때문에 뭐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거절도 많이 있고요. 젊으니까 더 빨리 일해서 갚아라. 네, 이런 것. 그리고 대출도 좀 너무 쉽게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채무 조정에서 어려운 부분. 하지만 실제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거나 겨우겨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이렇게 힘겹게 빚을 갚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맡았을 때 하는 일이 제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은행 문이 열리면 바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날 연체를 하신 분의 리스트를 뽑습니다.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하나하나 전화를 드려요. 고객님, 지금 대출금이 얼마 연체되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얼마 연체되었습니다. 오늘 납부 가능하신가요? 네, 납부 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전화를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거가 이제 그 지점에 제일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이 하는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침부터 이런 전화를 드리는 것도 너무 싫었는데다가 그것을 받는 그 분의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막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또 막 다 받아야 되니까 어려웠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신용불량자는요, 저는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과소비를 하고 되게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결과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신용불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은행에서 수많은 사람들, 연체하는 과정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몰라서 그랬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잘 안 바뀐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이 기사에 이 기자님이 그 대부업체에 가서 3주간 일을 해봅니다. 체험을 해보면서 제가 했었던 그 독촉전화 업무를 맡아보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라고 적으시냐면 청년들이 대부분이 다 열심히 성실하게 갚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공감이 갔습니다. 네, 이게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의 문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 물론 그런 사기를 당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작심하고 달려든 사람한테 사기를 안 당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 마음과 다르니까요. 아니면 또 집안에서 누가 갑자기 아파지셔서 가장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큰 병원비가 지출이 되고 자신이 가장이 되면서 집안을 부양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모질라고, 네,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 역시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탓이다라고만 정말 쉽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더 저는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빚의 굴레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총 부채액과 금리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얼마, 어디 기관에서 금리 몇 퍼센트를 주르륵 씁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데 금리가 높은 것이 순서예요. 액수가 큰 것이 순서가 아니라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갚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 특집 기사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잖아요. 자신이 이제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원금을 이상을 갚은 사람이더라. 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 대출 금리 그 1% 차이가 복리로 굴러가면 원금을 금방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금리가 높은 것을 한 다음에요. 이거를 금리가 낮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1금융권이 안 돼서 제2금융권으로 가고 카드론을 쓰고 뭐 또 대부업체로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갔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이런 고민들을 좀 상담할 만한 그런 곳을 좀 문의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스스로 또 대출을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먼저 가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잘 넣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는 잘라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테크의 기본인데 카드의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의 기능은 없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카드론은 시작하면 진짜 끝납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제가 너무너무 멀쩡하던 사람이 현금 서비스 카드론 할부 이거 조금 몇 달 쓰다가 망하고 신용불량자 되는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봤어요. 카드에 카드론이 뭔지를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쉽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는 무조건 가장 힘든 곳, 그러니까 제1금융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다음을 찾아야 되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내가 최대한 안 받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금융권은 처음에 대출은 정말 쉽게 해주는데 2달을 못 갚으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걸거나 경매로 넘겨버리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이 기사에서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내가 무지했다 이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무섭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업을 구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 당연하죠. 수입을 빨리 만드셔야 되는데 당연히 좋은 직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월급이 더 많이 주는 곳, 조금 더 좀 이렇게 한 방을 좀 노릴 만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우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르바이트라도 최저시급 이상을 주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를 우선 계속 남는 시간을 계속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결국엔 나의 몸값이 투영된 그런 시급의 개념을 벗어나야 되지만 우선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몸뚱아리로 돈을 버셔야 되는데 자잘한 돈을 티끌 모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짜투리 시간도 알바를 끼워 넣으셔서 최대한 나의 시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출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지출은 뭐예요? 카드, 아까 말씀드린 카드,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들이 되게 많은데 뭐 가족이나 또 어떤 뭐 지인들의 요청이든 아니면 뭐 보험이든 이런 것들을 지출 관리를 빠듯하게 딱 움켜쥐고 잘 하셔야 됩니다. 용돈기 입장도 쓰셔서 최대한 수입에서 비상감으로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수준의 큰 빚이다 할 때는 빨리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복지센터나 그죠? 이런 곳에 알아보셔가지고 빨리 그냥 신용불량자 타이틀을 얻는 것이 두렵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나의 빚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금리가 복리로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에게는 이 돈이 전 재산이고 뭐 까마득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나중에 40대, 50대게 돼서 뒤돌아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20대, 30대 때 막 잘못하다가 5, 60대에 더 크게 파산하고 그때는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을 내고 좋은 것을 배웠다. 빚의 무서움을 배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빨리 해결책을 생각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걷어내고요.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 나는 이제 포기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요. 방법에 집중하면 그것이 글자가 크게 보이게 되고 어떤 그런 인연이 만나게 되고 관련된 것을 끌어당기게 되고 네. 너무 마지막에 좀 이렇게 되니까 별론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분들 지금 너무 큰 좌절이겠지만 그리고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으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즐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환할 계획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해낼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해내시면 정말로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다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고난을 딱 멋있게 헤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나 기관에 도움도 요청 많이 하시고요. 더 움직이시고 더 일을 해서 무식해야 돼. 무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쉽고 좀 빠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요.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식하게 그냥 전공법으로 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겨본 영상입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